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며 불을 뿜어내고 있는 두산그룹주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주 중장기 성장성에 주저하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계열사 모두 동반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도 그룹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할지 김선영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두산그룹주의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지주사 두산과 핵심 계열사인 두산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좀 여러 개 맞물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2주 만에 15%가 넘게 올랐다는 그런 내용인데, 시가총액이 2주 만에 15% 넘게 올랐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자 두산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밥캣, 에너빌리티 그리고 테스나, 퓨얼셀 그리고 오리콤 등 두산의 7개 상장사 시총이 총 27조 4,530억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지난달 말에 23조 5,376억 원에서 이제 16.63%가 증가 수치인데, 이게 불과 이제 한 2주 만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9월 달이었죠. 두산의 그룹주의 대어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이제 기대감들이 싹 다 몰렸습니다. 몰리면서 그때 당시 한 차례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그 추세 못 이었죠. 실적 부진에 대한 걱정거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한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난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총 상승의 중심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이제 밸류업 정책하면서 이제 지주사들이 아무래도 푸시를 받게 되니까 이에 따라서 관련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정원 회장 자사주 매입 얘기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자체 사업인 그 전자사업부 BG 쪽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가치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핵심 비상장 자회사들도 성장성이 조금 나오면서 이게 모든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좀 잘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BG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안 좋은 시기를 겪다가 최근에 반도체 좀 올라오고 있죠.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실적의 호조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핵심 계열사들 굉장히 좀 큰 상황, 좀 좋은 상황에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나 KNR 시스템 같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 이제 입성과 맞물려 가지고 글로벌 협동 로봇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가 되게 핫하잖아요. 제가 이거 다른 시간에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AI가 핫하고 여기에 전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모량이 높아져서 원래 이 미국 도시들은 어쨌든 공장 끌어올려고 보조금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게 공장을 끌어오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뭔가 전선을 쉽게 못 놓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되게 많이 꼬여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보조금을 줄이자라고 하는 도시가 나올 정도로 전력난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 대형 IT 기업과 이제 많은 지방 정부들이 SMR 있지 않습니까? 소형 원자로 이걸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SMR 하면 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들 정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달리고 있는 두산그룹주 파이팅. 자,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석유화학 사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수 NCC 2공장을 물적 분할한 뒤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 얘기 나오니까 기분이 살짝 안 좋죠. 특히 ABS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그대로 두고 나머지 사업부는 물적 분할하는 방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NCC 사업부 물적 분할설 끊임없이 나오는데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LG화학은 지난 8일 NCC 사업부 물적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정해진 게 없다라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거의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공식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아직 하지는 않은 셈인데 시장은 물적 분할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BS와 SAP 등 스페셜티, 즉 고부가 가치 사업부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부는 모두 물적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적 분할 뒤에는 사업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재 쿠웨이트 국영 석유 공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분을 한꺼번에 모두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매각할 것이란 얘기가 시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매각 규모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요.
분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거쳐서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석유화학은 한때 돈이 되는 사업으로 통했는데 어쩌다가 지금 매각설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일단 중국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중국이 폭발적인 증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싼 값에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면서 우리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은 건데요. 특히 NCC 설비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얻어지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의 경우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사와서 쓰는 게 더 수지에 맞다고 합니다. 석유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LG화학 에틸렌이 타사 대비 가성비와 생산성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중국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유가가 올라버리면서 원가 부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석유화학 사업부 매각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업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린 건데 2조 원을 넘게 들여서 2021년 여수 NCC 2공장 증설을 결정한 경영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물적 분할 이러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 악몽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물적 분할을 LG에너지솔루션 사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지적들이 있다면서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미래 캐시카우로 손꼽히던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켜 출범한 그랬죠. 회사죠. 이 경우 문제는 배터리 사업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투자한 LG화학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사업부가 LG화학에서 분리돼서 상장에 이르면 LG화학에는 더 이상 배터리 사업 가치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이번 석유화학 사업 물적 분할은 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이지만 석유화학 사업은 업황이 지금 아직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자 사업부를 제값을 받고 팔게 되면 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일단 꾀할 수 있고 또 그 자금으로 성장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LG화학을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또 일각에선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을 실제로 분할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네, LG엔솔 분할의 후폭 풍대와는 또 다른 전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워낙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LG화학 주가의 부디 레벨업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4% 상승한 구글, 알파벳 관련 소식 한번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경쟁에서 뒤처졌던 애플이 자사 AI를 개발하는 대신 아이폰에 구글의 AI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국내 증시에서 폴라리스 AI 같은 일부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애플과 구글의 협력 소식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이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1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탑재된 갤럭시 S24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도 올해 9월쯤에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자체 생성형 AI 모델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경량화 모델에 이제 탑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챗 GPT와도 협의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구글의 제미나이와 이제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알파벳이 4% 이상 이제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과 이제 애플과의 관계는 이제 향후에 이제 반독점법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조사를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폰 유저들에 대한 수십억 명에 대한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긍정적인 이제 효과는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우스 모델이 있긴 하지만은 향후에 제미나이 나노나 이제 제미나이 프로와 같은 이제 초거대형 이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아이폰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까지 다 탑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뭐 폴라리스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솔트루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루시아 GPT를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폴라리스 AI 같은 이제 플랫폼 쪽에 하나 둘씩 이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솔트루스도 충분히 향후에 이와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휴대폰 쪽에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뭐 TV와 이제 다른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전력 반도체인 제주 반도체나 아니면 리노공업도
충분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 얘기가 계속 또 나왔었죠. 애플이 그만큼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과의 동맹 성사 여부, 지금 반독점 이슈까지 우리 이하준 과장이 지적해 주셨듯이 있으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알리와 테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수혜주로 부각된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이커머스와 대형 마트들은 피해가 크지만 택배, 물류, 창고, 해외 결제를 비롯해서 여러 방면에서 수혜를 얻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밸류체인별 수혜주를 한번 김영재 이사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 직구 거래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4분기에는 거의 1조 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한 160% 이상 증가하고 분기별로도 이 증가세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14일이었죠.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국내 향후 3년 동안 1조 5천억 투자했는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중에서 2,600억 정도를 물류센터 구축에 투입하겠다 해서 맞습니다. 이에 이제 수혜 종목들도 확실히 이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이 이제 배송 기간이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로 단축된다면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CJ 대운탕원이 저는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빠른 점유율 상승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서 기존 택배들보다는 아무래도 배송 경쟁력이 높은 대한통운을 좀 더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6월 말로 알고 있는 뭐 이제 대한통운과의 계약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전자 결제 대행사들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KG 이니시스, NHN, KCP 그리고 과거 세틀뱅크로 불렸던 헥토 파이낸셜도 일단 수혜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번에 물류센터 투자 규모가 2,600원이라는 얘기는 결국 임차보다는 이제 직접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로써 기존에 공급이 좀 과잉되었던 입지 좋은 어떤 물류센터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 기존의 니치 업체들의 수익성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물류창고 임대 사업자인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에 좀 유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직구액이 2배 이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해외 직구 비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 결국 중국은 늘어나지만 그동안 증가했던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매출 비중에 있어서 패션이라든지 의류 비중이 56%를 차지하는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전자제품이 50%가 넘는 어떤 약간 매출에 있어 비중이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 직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이 정체된 종목들이 이 수혜주 안에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점은 선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세가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 내년까지도 성장세가 예상되는 점에서 좀 차별화된 투자 포인트를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직구하기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뭐 전반적인 직구 비중은 줄어들었을지언정 중국 직구 비중은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들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먼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 LIG 넥스원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도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도 등장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수출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향후 더 많고 강한 요격 미사일이 필요할 거라는 분석과 함께 천궁투 발주가 더 증가할 전망이라며 NH투자증권은 기존 15만 원의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네오이즈 체크해 보시죠. 작년 출시를 마친 피해 거짓 모멘텀이 약해진 가운데 2분기 중 고양이와 스프 그리고 영웅전설 기가 브틸로즈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실적이 전망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으로 목표가도 기존보다 소폭 내린 28,000으로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셀리닌 등 이 브랜드 이탈로 영향이 사실상 마무리가 국면에 있다는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제조 화장품 턴어라운드에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21,000원의 목표 주가가 포착됐습니다. 다음은 PSK 체크해보시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본격적인 공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681억 원이 전망되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자 신한투자증권은 36,000원의 목표 주가를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수급이 돌고 있는 바이오, 셀트리온 공시 하나 짚어보죠. 셀트리온 제약의 작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은 5.5%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준 건데 주가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 너무 잘 가는데 셀트리온 그룹도 주춤하거든요. 전반적인 바이오 투자 전략까지 김선영 대표님이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뭐 매출 잘 나온 게 중요합니다. 제일 잘 나온 거 매출이 꺾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주력 제품의 매출이 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엔데믹이나 뭐 제네릭 쪽이 아무래도 경쟁 심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해지면서 영업이익이 361억으로 약 한 5.5% 감소했는데 사실 이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고덱스 매출이 YOY로 11%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이달리 같은 경우는 14.8% 성장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 매출이 18.2% 성장을 했습니다. 뭐 램시메가 같은 경우 24.9%, 허주마는 149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7.9%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력 제품들이 성장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에 경쟁력 있는 신규 제품을 좀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 바이오 업체는 바이오는 예전에 되게 핫했잖아요. 거의 지금의 2차 전지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던 그런 업종이었었는데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뭔가 빌드업을 잘 해오면서 주가를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지금 평소에 관심 있으신 종목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살짝 나서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주 어제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 랠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관심 많으시죠? 2차 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더해서 올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겹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주가가 부진을 거듭해 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시장이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보는 근거 뭡니까, 신 기자? 네, 양극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탈 가격이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반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80위안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위안대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한창 가격이 높았을 때보다는 아직 좀 낮은 수치지만 보통 리튬 등 메탈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2차 전지 기업의 실적이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이죠. LG에너지솔루션만 보더라도 매출액이 2분기 7조 원에서 4분기에는 1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상반기에는 1,000억 원대에서 4분기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최근 메탈가 저점이 확인되며 양극재 판가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하면 2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탈 가격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수요 전망 부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5월 이후에 GM과 스텔란티스가 신차 출시가 예정된 점은 긍정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북미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가 일단 중요한데요. 신차 출시 이후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야지 국내 배터리 기업의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 국내 기업들이 목표로 한 판매 수치보다 실제 판매 수치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미국 시장 전기차 누적 판매는 1년 전보다 21% 늘었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이 예상한 수치 50% 이상보다는 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S&E 리서치가 예상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전망치인 17%보다는 지금 북미 시장 수요가 좋은 모습입니다.
네. 자,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모건 스탠리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JP모건도 CATL의 이런 투자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적이 상반기 중 바닥을 찍고 하반기 들어서 좋아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위주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테슬라 노출도가 크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할 것을 조언하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테슬라 노출도가 높은 국내 2차 전지 기업도 이런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이런 우려가 적고 또 하반기 모멘텀이 예정돼 있는 기업으로는 삼성 SDI가 꼽힙니다. 삼성 SDI는 하반기 셀란티스 미국 공장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 46파이 수주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이 5배, 출력은 6배 개선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힙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은 2차 전지주 토픽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뭐 인터 배터리에서도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물론 이게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은 새로운 걸 좀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이런 증설에 대한 얘기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씩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설 효과에 맞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개월 차트 지금 나와 있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추가 네. 상승 여력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저는 잇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수급적 요인이 아마 이수 스페셜티 쪽으로 좀 많이 옮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거래일 이수 그룹주들 일제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전기차 시대로 가는 과정 속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현 시점,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고 실적도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전고체를 필두로 관련주들 추세적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철강주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에 철강주들이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불구 대표 저평가 종목인 철강주에 대한 투심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 자, 김영재 이사님, 이 철강주들의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조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국내 건설 경기도 좀 회복돼야 되고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어떤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내수도 조금 활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철강업이 부진하다 할 수 있는데 국내 대표 철강 업체로 구성된 코젝스 철강 ETF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6.5%가 하락했는데 이는 지수 코스피가 이제 1.2% 상승과 반대로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깐 이제 철강 업종들이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는 대표적 저PBR 종목들이 이제 철강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좀 동평하면서 반짝 상승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 그다음에 중국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철강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업황은 다시 주가는 업황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고 돼 있는데 여기 또 문제는 이제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철강제들을 조금 이제 수출하는 경향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막 밀어내게 하는 거죠. 네, 작년에도 지금 거의 한 35% 증가를 시켰는데 올해 2월까지도 거의 한 30% 이상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또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감이 반영하듯이 지금 순수 철강 업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9% 감소하고 2분기도 지금 거의 43%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이제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황이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아직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엔화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반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열연 중에 54%를 일본산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엔화가 강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값싸게 공급되고 있는 일본산 제품들이 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지금 건설 경기는 안 좋지만 조선업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선업의 증익 규모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후판 가격 협상에서 철강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직은 계속 실망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정말 나오면서 중국 내수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업황 반등은 당연히 본격화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부양책도 국내 철강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군요.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시간 8시 22분 막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이화진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11시 반에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좀 열리게 되는데, 물론 작년 말부터 이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도 이제 꾸준히 YCC 철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왔었고, 이제 오늘 이제 YCC와 ETF 매입 중단을 일단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이제 뭐 6월달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0% 미만으로 내려와서 이제 달러화 강세가 되긴 했었지만은, 그리고 오늘 이제 11시 반에 결국에 YCC 철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엔화 강세에 대한 좀 외환 시장의 또 유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좀 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아차가 이제 배당락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배당을 이제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변동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9시에 이제 고려아이언 주청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삼성물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영풍과 지금 이제 고려아이언 관련해서 이제 정관 변경의 건이나 좀 배당권에 대한 좀 주청이 좀 굉장히 크게 좀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정관 변경의 건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이제 법인의 3자 유상증자까지 허용해달라는 이제 영풍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10,000원에 대한 이제 배당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9시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제 고려아이언에 대한 좀 변동폭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또 6% 정도 반등을 했는데 전날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와 줬거든요. 반등의 지속성 좀 오늘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뭐 아까 앞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이제 흐름은 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선반영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